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들으러 오셨는데 이게 제가 내용이 좀 실제로 대응과 실무라고 했는데요. 실무는 너무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 신종 플루부터 해서 메르스 또 코로나 너무 또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다 쌓으셔가지고 제가 별로 실무를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종 감염병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병도 있어서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저게 뭐지 이름만 생뚱맞고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 나와서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에서도 제가 하면은 학생들이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기 힘드실 수 있는데 조금 빨리 해서 끝낼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게 대부분 이제 이런 신종 감염병이 이제 그 사람한테서만 병이 돌다 보면은 새로운 게 나오기가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제 그 동물에서부터 이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 그 병을 일으키지 않다가 사람한테 넘어와서 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코로나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신종 감염병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어떤 그런 역할이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환경의 변화가 있을 거고 사람과 관련된 변화들이 있어서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신종 감염병이 등장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조류하고 돼지하고 사람한테 돌고 있는 세 가지 이제 인플루엔자가 서로 유전형이 겹치면서 이제 리어솔트먼트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난 바이러스가 나타났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등장하는 이런 어떤 질병 자체가 변화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있고요. 코로나를 요번에 일으켰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쪽 천산갑이라고 해서 이제 잘 이렇게 들으면 잘 아르마딜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생긴 그 동물에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박쥐가 가지고 있는 데서 왔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자연 환경에서 있던 게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이제 혹자는 미국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우한의 이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가 퍼뜨린 거다 이런 이제 음모설을 얘기를 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게 아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제 그게 우한에 있는 시장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이렇게 해서 많은 또 논문들도 나오고 그걸 반박하는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그 정치적인 세력이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약간 아직까지도 이제 그 우한 연구소 얘기들이 끊임없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유전형의 어떤 바이러스나 이제 미생물이 나타나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온난화가 또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병들에서 이제 진드기라든지 모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런 진드기 모기를 매개로 해서 이제 옮겨지는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온도가 증가해서 예전에는 모기가 이제 서식할 수 없던 장소에 모기가 살게 되고 진드기가 이제 적은 개체만 있었는데 많은 개체가 이제 살게 되면서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옮기는 병들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숲이 이렇게 숲을 개간해가지고 숨어 있는 이제 야생에 있던 그런 동물들과 식물들이 노출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런 경로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관련된 거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백신 관련 이제 여행자 백신 해서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동남아를 가시는 분들 정도였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남미, 아프리카 지역도 많이 가시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도 있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어딘지 찾아보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생각보다 가시는 나라들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를 다니면서 서로 간에 있는 풍토병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흔해졌던 거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 뭐 초고령화 이제 사회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떤 그 정도 면역을 가지고서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면역이 아주 떨어진 그런 연세 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이제 그 생존해서 이제 나중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각종 이전에 걸리지 않던 병들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저하자도 많아졌습니다. 뭐 장기 이식해서 장기 이식을 결국 유지하려면은 면역 억제 약물 같은 거를 복용해야 되는데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물을 복용하면서 지내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반 사람이 걸리지 않는 이제 각종 이제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없던 병들이 이런 식으로 새롭게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라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나라가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어떤 나라들은 계속 이제 부유해지지만은 어떤 나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이제 못 사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좋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제 더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염에 취약한 그런 인구 집단이 아직까지 이제 세계 곳곳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 걸린 또 유행하는 병들이 다시 또 이제 잘 사는 나라로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이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되겠고요. 새롭게 나타난 병이 또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WHO에서 이제 그 priority disease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대유행의 어떤 그 대유행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병들을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이런 병들이더라 하고 이제 제시한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뭐 메르스라든지 코비드 19 그다음에 이전에 그 사스 코로나 19가 있기 전에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이제 유행했던 사스 같은 것도 포함이 물론 돼 있고요. 이것들이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려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병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내용은 이 병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이 한번 그냥 훑어보고 아 이런 병들이 있고 이런 병들이 정말 올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는 정도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인데 지카 바이러스는 조금 벌써 아실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0년까지는 안 됐고 한 7, 8년 정도 전에 국내에서 좀 떠들썩했었던 병이고요. 모기한테서 옮기는 병인데 주로 이제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에서 이제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고요. 이게 이제 그 잘 보면 이제 그 플라비 바이러스라는 그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지카 바이러스인데 비슷한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일본 내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모기에 의해서 옮겨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내염이 유행하는 나라로 돼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뭐 우리가 그렇게 일본 내염이 흔히 발생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일본 내염 걸려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 있기는 계속 조금씩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사실 의사들 아닌 다음에야 일반 분들은 그게 실제로 와닿지 않는 그런 병이긴 한데 이제 유행병, 풍토병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병하고 비슷한 이런 바이러스입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서 옮기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염 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뇌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의식이 흐려지고 막 하다가 이제 열나고 의식이 두통을 호소하고 의식이 흐려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되는 뭐 그런 병인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 지카 바이러스는 그냥 열병처럼 오지만은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뇌신경계로 가서 이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첫 그 케이스 보고였는데요. 이게 아마 그 지난 국립보건연구원장님 하셨던 선생님이 아마 전공의 때 쓰셨던 논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희창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이분이 브라질 갔다 오고 이제 병에 걸렸던 분인데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긋불긋하게 조금 뭔가 이렇게 뭐가 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발진하고 손에도 사실은 뭐가 조금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열도 나고 몸살도 있고 뭐 쑤시고 아프고 눈이 이제 안구통이라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눈도 빨개지고 뭐 이런 어떤 증상들로 해가지고 병원을 왔고 이제 브라질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질환이 생겨서 왔던 요런 이제 국내 첫 번째 케이스고요. 이 뒤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병은 이제 결국에는 이런 자연계에서는 이런 그 원숭이라든지 이런 동물들하고 모기가 이제 계속 이런 동물들에 있는 이제 바이러스를 서로 옮겨주면서 자연계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던 병이었는데 이제 이 병들이 이 모기가 이제 사람을 물면서 사람한테 넘어온 병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을 문 모기한테 다시 이제 모기 쪽으로 다시 이 바이러스가 옮겨가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또 물면서 이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원래는 이제 자연계에서 도는 사이클만 있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제 사람한테 도는 사이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 이제 모기를 통해서 사람 간에 옮겨지는 이제 그런 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었고요. 이게 이제 특이하게도 이게 정자에 이제 포함돼서 이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나와가지고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성에게 이제 옮아갈 수가 있고 여성에게 옮아가면은 이제 나중에 태아한테 이제 옮아가가지고 태아한테도 병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그 컨제니탈 뭐 지카 바이러스 인펙션 그래서 이제 그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이제 감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임신 초반기에 이제 감염되면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처음에는 몰랐고요. 처음에는 그냥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진 나고 좀 몸살이 있고 이렇게 했다 더 좋아지고 대부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과였는데 환자들이 막 우후죽순 많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임신한 사람도 걸리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 그 애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이제 사망한 아이의 뇌에서 이제 지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아 이게 그냥 가벼운 병인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면 그 중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뭐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일본 뇌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경계통으로 이것도 비슷하게 신경계통으로 들어가서 뭐 길랑 바레 신드롬이라 그래서 이제 마비가 순차적으로 오고 나중에 뭐 호흡 근육도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때 막 인공호흡기도 달고 요렇게 해서 요때를 잘 버티면 또 회복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길랑 바레 신드롬 같은 그런 이제 신경계통병 그리고 이제 아기들 선천성 이제 지카 증후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뇌염 같은 거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유명했던 게 이제 그 소두증이라 그래서 마이크로세팔리라 그래가지고 브라질에서 이제 갑자기 막 이게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뭐 몇만 명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임산부가 섞여 있고 아기를 낳는데 이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뇌가 적은 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결국에는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태어나서도 이제 뇌가 적으니까 이제 일단 뭐라 그럴까요? 선천적으로 이제 뭐 지능도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이렇게 태어났다가 오래 못 살고 이제 죽는다든지 뭐 이런 아기들이 되는 거죠. 선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일이 이제 뭐 다른 일도 아니고 뭘 나쁜 걸 먹은 것도 아니고 뭐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그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이런 병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저렇게 기형이 돼서 태어난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겠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뭐 이런 그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에도 이런 그림이 막 나오고 했던 거는 이렇게 이런 병이 다 있네, 이렇게 무서운 병이 다 있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그때 TV에도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뭐 아프리카 쪽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처음에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제 확장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동남아하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들하고 그 다음에 남미하고 이쪽에 많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래서 2015, 16년도에 많이 문제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때 이제 이게 3급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이제 질병청의 감염병 통계 자료를 보면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발생 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그때 몇 사람 환자를 봤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 뒤부터 최근에는 이제 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경미하지만은 이제 문제되는 감염증에서 이제 태아의 선천적인 소두증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모기가 이제 이 에이데스 이집티, 에이데스 알보픽투스라 그래서 이게 이집트 순모기라고 하고 이거는 흰줄 순모기라고 하는데 이 순모기는 이제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에 이제 서식하는 이제 모기인데요. 그 타이거 모기라 그래서 그 약간 얼룩덜룩한 이렇게 그 모기가 이렇게 보면 그냥 까맣게 보이는 모기도 있지만 다리 같은데 막 이렇게 점 같은 게 막 있는 이런 얼룩덜룩한 모기를 이제 에이데스라 그래서 순모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기들이 이제 옮기게 됩니다. 국내에는 이집트 순모기라는 건 없는데요. 이제 남미라든지 이제 아열대 지역에는 이 모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 모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줄 순모기는 국내에도 있는 모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내에도 이 병이 들어와서 걸린 사람이 들어와서 있다면 이제 이 모기가 그 사람을 물어서 그 사람한테 있는 바이러스를 이제 모기가 가지고 가고 그 모기가 다른 사람을 또 물면 이제 그 사이클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국내에는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겨울이 이제 오기 때문에 모기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모기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점점 온난화가 심해져가지고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 된다고 하면 뭐 제주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흰줄 순모기나 이집트 순모기가 제주도에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보자 해서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뭐 열몇 군데 사이트에다가 모기 채집 이제 그걸 두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채집되는 모기들 종류를 계속 확인해 가지고 그걸 보고하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뭐 이런 모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기들이 정착하고 아주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내서 모기들이 완전히 죽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이런 병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이클을 이루어서 제주도 갔다 왔는데 직하에 걸렸네.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곧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이제 댕기열이라고 해가지고 또 모기가 옮기는 열이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 있는데 요거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되게 동남아 갔다 와서 많이 생기고 역시나 남미 쪽에서 이제 많이 생기는데 역시나 이제 요런 모기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요 모기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댕기열이라든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이 국내에도 이제 토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WHO에서 주의해야 될 질환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최근에는 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국지적인 소규모 발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지카 바이러스가 도는 지역으로는 여행을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당시에는 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지금도 이제 막 많이 유행한다면은 이제 유행 주의보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많이 도는 데는 임산부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은 유명한 질환이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뭐 무슨 뭐 그 팬데믹 이런 걸 때 이제 되게 나오는 병이 두 가지인데 이제 H5N1 같은 그런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체적으로 도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영화 같은 게 많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에볼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볼라는 이제 주로는 이제 이런 아프리카 쪽에만 지금 많이 생겼다가 이제 또 거기서 또 정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는 되고 있는데 워낙 치명적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얘기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게 이제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라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이제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데 출혈열이라는 거는 이제 열이 나고 그 바이러스가 이제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막 면역 체계하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런 기전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출혈성 반점이 생기고 뭐 잇몸에도 출혈이 나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혈변을 보기도 하고 막 이런 출혈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 질환 끝에 같이 오는 것들을 대략 묶어서 출혈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국내 같으면은 한탄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유행성 출혈 같은 병도 그런 병이고 그 SFTS라 그래서 진드기 뭐 살인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걸리는 병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출혈열에 속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런 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이 에볼라가 있고요. 에볼라는 이렇게 이제 필로바이러스라는 그런 모양 그 계통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실타래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필로바이러스라고 그 그리스어로 붙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부르크하고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이렇게 되는데 되게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저도 에볼라 환자를 보지는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입니다. 뭐 그 지역에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면 35세 남성이 뭐 3일간 설사, 구토, 발열로 토하고 뭐 열나고 설사하고 이래서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검진센터로 왔다. 그래서 2주 전에 가족이 에볼라로 사망했는데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24시간 전부터는 삼키지를 못하고 딸꾹질이 계속 나고 뭐 이랬다. 그리고 출혈 증상은 없지만은 눈이 좀 뻘겋게 보이고 몸통에는 발진 같은 게 보이고 이제 배가 좀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의사가 만져보니까 간이 커져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열도 많이 나고 이게 맥박수가 100회 정도, 호흡수가 25회면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빨리 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오는 건데 사실은 뭐 이런 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열나고 설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는 이런 병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똑같이 그냥 그런 식으로 오는데 다만 여기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생길 수 있는 병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감염내과 의사인데 되게 열나서 이제 되게 다 오시거든요. 그럼 열나서 오면 다 뭐 감기 환자든 무슨 환자든 다 열나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나면은 일단 몸살도 있고 춥고 막 손발이 차갑고 막 몸이 춥다 그러고 떨린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해열제 드시면은 열이 올랐다가 또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빠지고 식사를 못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거든요. 대개의 병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감별하려고 저희 과에 오시는데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오면은 이제 다 비슷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검사도 해봐야 되고 오면은 이제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달래면서 좀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달래면서 이제 말씀도 잘 들어드리고 문제가 없는 아주 심각한 것만 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진단될 때까지 가능한 치료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병들도 이제 거의 같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제 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이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근데 이제 지지난주만 해도 저희 이제 여행 관련 백신 맞으러 오신 분들이 한 5-6분은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봉사 때문에도 가시고 뭐 사업체 일 때문에도 가시고 요즘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콩고 민주공화국이 먼 나라 같지만은 사실 우리 이웃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데서 이런 병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인데 하여튼 여기저기 다 문제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는 어디서 오는지 잘은 모른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것도 박쥐에서 왔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뭐도 다 박쥐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왜 그렇게 박쥐가 많이 나오는지 이제 한번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그런 자료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박쥐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인데 이런 유인원한테 옮으면서 이제 사이클이 돌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한테 어떻게 넘어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른데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숲에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 그 있잖아요. 이런 고릴라라든지 뭐 침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제 옛날 사람들 같으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횡재인 거죠. 고기가 이제 죽어 있는 거를 발견하면 썩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걸 불에 태워가지고 이제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그렇게 고릴라나 이런 유인원 사체를 이제 왜 죽었는지는 잘 모르면서 이제 사실은 얘가 이런 이제 고릴라가 에볼라에 걸려서 이제 죽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뭔지는 모르고 일단은
이제 횡재했네 하고 이제 얘를 가져와서 이제 뭐 각을 뜨고 해가지고 이제 불에 막 구워가지고 같이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거 먹고 걸려가지고 이제 걸렸는데 이제 이 걸린 사람들의 체액에서 이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이 되거든요. 죽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이제 검출이 되기 때문에 시체에서도 계속 이제 이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이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걸려서 죽었더니 죽은 사람을 치우는 이제 장례식을 거행하는 사람들한테 또 옮고 또 그 사람 아픈 사이에 봤던 또 동네 사람 또 의사 이런 사람들한테 또 옮고 이러면서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게 이제 에볼라 이제 그 유행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아주 익숙하죠, 그죠? 저희 이제 레벨 D를 입고 다들 막 그때 뛰시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다른 거는 요 앞에 이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물에 젖으면 안 돼서 이 물에 젖으면 이 사체의 어떤 물에 젖은 그 물을 타고 이제 그 바이러스 조각이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수가 되는 그런 에이프론을 두르고 난 다음에 환자를 보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방치된 이제 시체를 이렇게 치우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이게 뭐 유행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뭐 워낙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다른 나라 의사들이 가서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국내에도 이제 몇몇 이제 유명한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몇 사람 가서 거기서 이제 영국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요 사람들이 이제 옷 입고 벗고 하는 거 미리 다 이제 연습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투입돼서 일을 하려다가 뭐 이제 빨리 이제 좀 진정이 돼서 돌아오고 막 이랬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봐주면서 이게 옷 입을 때 벗을 때 우리 레벨 D 입을 때도 오염이 안 되도록 잘 입고 잘 벗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정말로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서로 간에 잘 봐주면서 문제되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봐주면서 이렇게 입고 또 벗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볼라하고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필로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출혈열이고 하여튼 아프리카 지역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4년, 2016년에 뭐 여기 많았는데 2만 8천 건이 발생하고 11,000명 정도가 사망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죠, 그죠? 그래서 박쥐가 이제 자연 숙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뭐 모유를 통해서 영아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다. 치사율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30%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부르크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제 비슷한 이제 출혈열이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최근 거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또 바이러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9월 4일 날 이제 발병이 또 돼서 64명이 이제 추정 환자, 확진 환자 다 포함해서 64명이 보고가 되고 그 중에 46명이 사망해서 70% 정도 사망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아직 이제 42일 이게 이제 환자 발생을 잠복기 2배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환자 발생이 없어야지 유행이 종료됐다고 이제 선언을 하기 때문에 11월 말경에 이제 유행이 종식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여기 유행이 아마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60 몇 명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우간다에도 이런 수단형 에볼라 바이러스가 돌아서 그때는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종료가 됐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도 에볼라처럼 이제 에티오피아 이건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뭐 6명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탄자니아에서도 여기 10명의 환자가 조금씩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이 조금씩 이제 붙었다 꺼졌다 붙었다 꺼졌다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큰 불이 붙을 어떤 조건만 맞다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이제 불씨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무서운 이게 만약에 정말 유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겠죠. 항상 뭐 TV에 나오는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항상 에볼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라사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간단히만 그냥 이거는 쥐가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역시나 출혈열인데 역시나 아프리카 쪽에 있고요.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사는 근처에 이제 사람들이 먹을 거를 이제 보관해 놓는 곳에 쥐가 또 있으니까 그 쥐가 이제 옮기는 바이러스고
이제 그 지역에 많이 돌고 있는데요. 유행성 출혈열이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유행성 출혈열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드문 병이고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무서운 이제 바이러스 질환 얘기할 때 에볼라 뭐 그다음에 그 코리안 헤모리직 피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병이 딱 들어가는데 이 쥐한테서 이렇게 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쥐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쥐가 뭐 기침도 하고 소변도 보고 똥도 누고 하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같이 나와가지고 자연계통에 이제 사람 주변에 쥐가 있는 환경에 이제 뿌려져 있다가 그게 말라붙으면서 이제 공기를 타고 날아가 다니다가 사람이 호흡할 때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 이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코리안 헤모리직 피버 우리나라 이제 유행성 출혈열이고 그 라사열도 이제 그 지역에 생기는 코리안 해모 이제 유행성 출혈열 비슷한 그런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인데 이거 이름도 뭐 잘 들어보시기도 좀 어려운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이제 뭐 아프리카, 아시아, 발칸, 중동에서 풍토병으로 있다 여러 지역에서 생기고요. 이거는 이제 진드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진드기가 있는데 이 진드기가 이제 옮기는 병이 돼 있고 역시나 이제 출혈이 동반되는 그런 바이러스 출혈열이고 치사율이 뭐 40%까지도 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고 백신도 아직 없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치료법이나 효과적인 백신이 빨리 생기려면 사실은 이제 좀 잘 사는 나라에 생겨야 미국이나 이런 데 생기면 거기서 막 달라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백신을 만들고 이제 하는데 에이즈 같은 병도 이제 뭐 빨리 약이 개발되고 한 것도 사실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막 도는 병이면 병일수록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뒤늦게 연구도 잘 안 되고 이제 또 적게 생기면 적게 생길수록 더 연구가 안 되고 백신도 치료제도 이제 잘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모더나 저희 이제 한참 코로나 그때 터져서 모더나가 이제 이번에 엄청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더나 백신도 만들고 그래서 그때 모더나가 회사가 커지면서 그 뒤에 부사장인가 하는 사람도 저희 감염학회 때 대한 감염학회 때 한번 와가지고 이제 뭐 강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사람 얘기는 우리는 이 이제 그 mRNA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그 유전체 중에서 일부를 이제 거기 넣어가지고 빨리 이제 그걸 주사하면은 몸에서 빨리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좀 특이한 형태의 주사잖아요. 이제 그런 백신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어떤 그런 병원체들의 유전 정보만 좀 알면 여기 이제 뭘 붙여가지고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나라에 있는 뭐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병들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뭐 이런 그 백신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협업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정부하고 막 이렇게 협업을 해본다면서 막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돈이 좀 많고 많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대응해서 빨리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찐드기가 이제 이 하일로마라는 이 찐드기가 있는데 이 찐드기가 물면서 이제 이런 병이 생기고 이게 분포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중동 지역에는 이라크에서 최근에까지도 뭐 누적 환자가 뭐 179명에 사망자가 23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라크에는 옛날에도 2023년도에도 많이 있었다. 이게 아마 진드기 개체 수가 늘고 이 진드기들이 이제 가축에 많이 이제 붙어서 결국 피를 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하고 진드기, 사람 이런 이제 삼각 체계가 이제 연계돼 가지고 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쯔쯔가무시 같은 병도 이제 찐드기, 털진드기 유충이 이제 물어가지고 생기는 건데 국내에 이제 이게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전에 TV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시골 같은데 이제 그 시골에 다니는 쥐나 이런 가축들 이런데 이제 막 보면 아주 유충 진드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적은 게 유충이거든요.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귀나 쥐나 이제 가축의 귀 같은데 이제 이렇게 막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고 있는 이런 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게 많이 늘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 이제 또 전파돼서 사람을 물고 이러면서 생기는 병이 이제 찐드기 관련한 그런 병들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런 종류의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뭐 잘 사는 유럽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지만 역시나 여기도 이제 그런 가축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진드기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번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서
뭐 스페인, 그리스, 뭐 유럽에도 확산 추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러면 이 진드기가 이런 종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종류의 진드기가 있냐 하면은 국내에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이제 그 참진드기 중에 이제 그런 계통에 속하는 게 있다고 해서 국내에도 이제 저런 병들이 오려면 올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비슷한 이제 이름 다 리프트 베일리얼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모기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이건 이제 역시나 이제 가축하고 이제 뭐 이런 사슴하고 가축 사람 사이에 이제 모기가 옮기는 병인데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보고가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지역 따라서 이게 기후에 따라서 모기가 얼마나 느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계절별로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프리카 지역의 이 리프트 밸리 피버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세네갈 같은 데도 최근에도 이제 뭐 358명이 확진돼서 28명이 뭐 사망했다. 뭐 모리타니아라고 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30%가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기로 인해서 또 옮기는 병이죠. 그래서 이런 병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여기 말고도 중앙아프리카나 동아프리카 지역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에는 이 모기가 뭐 여기 보면은 가축 이동, 뭐 최근에 폭우가 이제 모기를 많이 늘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우량 예측을 바탕으로 뭐 얼마나 발생하는지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이제 지금 요즘에도 비가 오면은 뭐 옛날 우리 비 오는 거하고 달리 열대 때 오는 스콜처럼 막 내렸다 안 내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후하고 비슷하게 모기가 어떤 이제 유행하는 이런 시기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병들이 또 이제 모기를 통해서 매게 되는 병들이 국내에도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니파 바이러스라고 니파 바이러스에 속하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있는데 그 핸드라 바이러스하고 니파 바이러스 두 가지고요. 그 이 책이 보통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스필오버라고 하는데 스필오버는 이제 이렇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 표현은 동물 세계에 있던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릇이 쏟겨가지고 옆으로 이제 흘러나와서 쏟아지는 것처럼 동물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쏟아져서 인간계로 들어오면서 이제 병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스필오버라고 이제 했는데 기자 출신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는데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이랬던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에 이제 니파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 한번 핸드라 바이러스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호주 쪽에 이제 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하면 뭐 말이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말들을 키워가지고 경주마로 키워가지고 이제 경마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그때 사용되던 말들이 갑자기 이제 병에 걸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말도 기침을 하고 콧구멍에서 막 거품 콧물이 나고 이렇게 하고 숨을 잘 못 쉬고 해서 이 그 마부하고 이 사람이 같이 해서 막 도와주고 말을 치료하고 이랬는데 말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죠. 7마리의 말이 죽고 너무 힘들어해서 나중에는 이제 안락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걸 봤던 사람들이 이제 다 또 발병을 해서 이 사람들도 일주일 만에 숨지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말하고 사람한테 공이 옮기는 어떤 병이 있다 이제 이렇게 당시 호주에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서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를 발견한 거죠. 이렇게 바이러스가 뭉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 바이러스의 모양이 이제 이렇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곳곳에 이렇게 번져서 퍼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말 때문에 퍼진다면은 말은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하고 이 지역 서로 말을 옮긴 적이 없고 여기는 생각보다 이게 가깝게 보이지만 호주가 대륙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감염된 사람이면 사실은 일주일 만에 죽었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여기에서 감염된 사람이 이쪽까지 넘어가기가 사실 어렵고 그래서 뭐 말도 이동이 없고 사람도 이동이 없는데 이제 또 똑같은 병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여기도 발생하고 저기도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여기저기서
도대체 이 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어쨌거나 경마 산업도 위험에 처했고 여기저기 생기니까 이제 왜 생기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는 이렇게 먼 거리를 한 번에 짧은 기간 안에 가려면은 새하고 박쥐 정도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나 박쥐가 옮기는 바이러스겠구나. 이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박쥐들한테서 이제 그 바이러스하고 같은 유사한 바이러스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박쥐들한테서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아 이게 박쥐가 옮기는 바이러스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말이나 이제 니파 바이러스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돼지가 또 많이 죽고 돼지를 치던 사람이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 박쥐에서부터 온 바이러스가 돼지나 말 같은 가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 넘어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로 바로 넘어오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쥐가 병에 심하게 걸려서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나와야지 사람한테 넘어올 수가 있는데 사람이 박쥐를 막 이렇게 애완 박쥐를 키우거나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병에 걸린 거를 사람이 그걸 뭐 옆에 두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박쥐가 바이러스 병에 걸린 거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자연계에서 서로 붙일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박쥐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오줌도 누고 똥도 누고 하는 것들이 자연계에서 이제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이런 말이라든지 돼지가 뭐 가서 뭘 먹는다든지 뭐 주워 먹는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쥐에서 사람까지는 바로 올 수 없는데 이 돼지나 말을 거쳐가지고 사람한테로 가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중간 숙주라 그럽니다. 중간 숙주. 서로 이어질 수 없는 두 가지 이 대상을 이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간 숙주라고 하거든요. 이제 메르스로 치면은 낙타가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거죠. 메르스도 역시나 이제 박쥐한테서 온 바이러스인데 사람한테 바로 오지 못했는데 낙타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낙타를 통해서 사람한테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 숙주의 역할을 이제 하는 바이러스, 이제 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로 넘어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 숙주가 이제 증식 숙주라고 하는 다른 얘기로도 하고요. 복잡한 얘기지만 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이런 박쥐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바이러스를 뿌리고 가고 말이 이제 여기서 이거를 뭐 흡수해서 걸리고 이제 이 말을 돌보던 사람한테도 가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남아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니파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때인데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대개 이제 양돈을 하는 이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뇌염이 걸려가지고 이제 막 시름시름 앓고 의식을 잃어가다 죽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돼지한테서 뭔가 옮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바이러스를 그 죽은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조직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런 전자현미경으로 이런 길쭉한 이런 바이러스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근데 아까 핸드라 바이러스라고 말에 있던 바이러스랑 거의 유사한 사촌쯤 되는 바이러스를 찾아가지고 요게 니파 바이러스, 핸드라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요것들이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 병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고요. 돼지 사이에서도 유행병이 도는 걸 알게 됐고 또 다른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돼지도 이제 병에 걸려서 돼지가 뭐 기침하고 소리를 내고 뭐 짖어대고 죽기도 한다 뭐 이렇게 돼지들이 마치 뭐 개가 짖는 것처럼 기침을 하는 소리가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들린다 뭐 이게 책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돼지를 안 키워봐서 이제 돼지가 기침하면 어떤 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돼지한테서 이제 문제가 되고 돼지가 이제 그 병에 걸렸다가 죽으니까 살처분 이제 돼지한테로 옮긴다 생각해서 걸린 돼지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또 이제 묻고 사람들이 또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돼지고기는 다 안 먹겠다 그러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 지역 사회에 굉장히 혼란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 이제 박쥐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이하게 이제 조금 떨어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돼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도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상하다 왜 그러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이 대추 야자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칼로 베놓으면 즙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담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즙을 먹는데 이걸 먹은 사람들이 이제 걸렸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이제 이 대추야자를 이렇게 칼집을 내서 여기 대추야자 즙을 받을 때 나무의 즙을 받을 때 여기 박쥐가 와서 똥을 논다든지 이게 이 박쥐가 이제 과일 박쥐가 같이 나무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박쥐 시체가 담긴다든지 박쥐 똥이나 오줌이 담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항아리에 담아놨다가 팔 때는 이제 그런 거 다 없는 부분을 주니까 이제 사실은 지저분한 거를 요리가 이제 그 한번 데피거나 뭐 끓이거나 이렇지 않고 그걸 그대로 먹게 되니까 이제 이제 박쥐가 가진 바이러스가 돼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한테로 와서 사망하는 경우들도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두 가지 경로, 돼지한테서 오는 경로 그리고 대추야자라 그랬나요? 제가 대추야자의 나온 그 즙을 먹고 걸리는 이런 두 가지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게 니파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 박쥐가 자연 숙주라고 제가 뭐 생 대추야자 주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최고 인도에서 73%까지 치사율이 방글라데시 71%까지 아주 치사율이 높고 역시나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치료법도 백신도 없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어디서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주요한 어떤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병원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신 역학 상황을 보면은 이제 뭐 그 방글라데시, 인도에 여전히 주기적으로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1월, 8월에서 뭐 4명 걸린 사람 다 죽었다. 뭐 이 사람들 오염된 야자 수액을 먹어서 그랬다. 인도에서는 뭐 4명 걸렸는데 2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역시나 저것들이 이제 뭔가를 탁 만나서 어떤 이제 그 불을 잘 붙을 수 있는 어떤 걸 던져주면 이제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유행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쥐가 자꾸 등장하니까 박쥐가 이제 왜 그렇게 항상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쥐 굳이 왜 박쥐냐? 박쥐가 뭐 이 바이러스 저 바이러스 왜 박쥐만 이렇게 더러운 놈들이냐? 이렇게 더러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자연계에서 따져보면은 그 박쥐가 속한 게 익수목이라는 그 분류에 속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종이 1116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종이라 가지고 전체 포유동물의 한 4분의 1 정도가 여기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쥐가 뭐 더러운 놈들이라서 이런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기보다 박쥐가 워낙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박쥐를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 자연계에서는 박쥐가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 그래서 걔네들의 그 종류를 생각해 보면 걔네들이 이런저런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박쥐가 특이하게 엄청나게 큰 집단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든 박쥐, 어린 박쥐 이렇게 막 그룹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 태어나는 박쥐들이 박쥐들 속에서 감염병에 걸리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병이 그 박쥐라는 사회 내에서 돌고 유지될 수 있는 큰 집단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특정 바이러스가 박쥐 집단 속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박쥐라는 동물이 특이하게도 이제 땅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날개가 있어서 막 돌아다니니까 병을 퍼뜨릴 수 있는 또 능력도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서 이런 박쥐를 통해서 이런저런 바이러스들이 옮겨지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 뭐 이렇게 그 막 탐험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동굴 같은 데 가고 뭐 어떤 오지에 있는 동굴에 가서 또 박쥐들이 막 있는 동굴에 가서 막 그런 데서 이제 막 하는 그런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 한번 접한 적 없는 어떤 바이러스들을 이제 인간계로 끌어내는 어떤 일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사람이 온 세상에 안 가는 데 없이 가기 때문에 이제 뭔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자꾸만 숨어 있던 것들이 이제 자연계로 자꾸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 다 이제 이게 박쥐에서 되게 온 것처럼 많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메르스 박쥐 이제 낙타를 통해서 중간 숙주로 해서 이제 메르스고 이게 뭐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이제 왔던 게 사스가 되겠고요. 사스는 이제 홍콩하고 뭐 중국 쪽하고 이쪽에서 이제 막
동남아 쪽 그리고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캐나다나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북미 지역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8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걸리고 그 중에 거의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800명 이상이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랬던 병이 사스고요. 이게 이제 메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코비드 19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렇고 여기 이제 사스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막 이렇게 2000년도 초반에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고 하고 중국 남부하고 홍콩하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호흡기 질환들이 생겨서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당시에 이제 그 호텔 M이라는 홍콩에 유명한 호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 사스가 퍼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호텔로 이 호텔에 이제 여러 사람이 묵었는데 이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캐나다도 가고 아일랜드로도 돌아가고 미국으로도 돌아가고 싱가포르로도 돌아가고 베트남으로도 돌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호텔에 있던 사람들이 걸려서 여러 나라로 다 옮기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홍콩 쪽에 있던 바이러스가 뭐 북미 지역에도 막 생기고 그래서 8천 명까지 환자가 발생하고 했던 게 그 당시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호텔 M은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있고 유명한 호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호텔 앞에서 이렇게 이제 사스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찍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감염병 전문가도 여기서 이제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봐주다가 이 사람도 죽고 막 이랬던 뉴스가 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스고요. 이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왜 생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 쪽에는 워낙 이제 다양한 것들을 재료로 해서 먹기 때문에 그 웻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야생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음식 재료로 파는 이제 시장이 있는데 저도 중국 사실 안 가봐서 아마 가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거기 이제 다양한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동물들을 한 곳에 쌓아놓고 이제 파는 그런 데가 많았는데 자연계에서는 서로 붙을 수 없는 동물들이 서로 이제 한 철창에 이렇게 막 쌓여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병이 이제 옮기고 하면서 이제 중간 숙주로 되는 것들을 옮겨와서 병이 옮겼을 거다. 거기가 아마 그 소스일 거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생길 수 없는 게 사람이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그런 병이 생겨서 결국 사람들한테 번졌다.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사스가 되겠고요. 메르스는 이제 당시에 이제 첫 환자가 여기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메르스 백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1번 환자가 그 평택 성모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 병원의 환자들이 우후죽순 이제 열나고 폐렴이 생기고 막 기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갔던 거죠. 15번도 다른 병원 가고 16번도 다른 병원 갔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생겼던 데가 이제 삼성병원에 갔던 거죠. 삼성병원에 14번 환자가 가서 바로 입원하면 되는데 거기 삼성병원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응급실에서 이제 계속 치료받으면서 한 며칠을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태가 처음에는 좀 나쁘진 않아가지고 거기서 입원 대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링거를 맞으면서 폴대를 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TV도 보고 이제 이쪽 가서 그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도 뽑아 먹고 그러면서 기침하면서 막 이제 응급실을 다 돌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응급실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삼성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결국 퍼지게 돼서 그 당시에 잘 아시지만은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환자 보다가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그래서 암 치료는 어디서 받고 계세요? 이러면은 삼성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가실래요?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죄인인 양 막 어디 삼성병원에 갔다 온 사람이 어디 바로 들어왔냐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정말 공포였죠. 그래서 이제 특정 병원을 갔다 온 사람들이 워낙 규모가 큰 병원이다 보니까 전국에 다 있었고 뭐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무슨 강의를 하는데 뭐 그 강의하는 강의 들어온 학생의 뭐 언니가 삼성병원 간호사였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그 삼성 뭐 그런 언니가 근데 감기 증상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또 막 갑자기 막 폐강이 되고 막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뭐 온갖 일이 그때 있었는데 웃지 못할 여러 가지 별 게 아니었지만 막 그렇게 난리 아닌 난리가 났었던 게 이제 메르스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실제로 뭐 감염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186명밖에 발생 안 했는데 사실은 뭐 5천만이 사는 나라를 그냥 거의 정지시킬 정도로 공포에 이렇게 몰아넣었었죠. 그게 이제 메르스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삼성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정리해서 논문을 쓰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런 이제 원래는 사우디에서 처음 이제 발견돼서 이제 낙타가 감기 걸려가지고 낙타 치료했었는데 결국 그 낙타 치료하던 사람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같은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항체 검사를 해보니까 먼저 걸린 사람이 항체가 이제 먼저 걸린 사람이 항체가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낙타하고 사람을 비교해봤더니 낙타가 엄청 항체가 이미 높고 사람은 이제 적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도 올라오긴 하는데 낙타한테서 먼저 걸려서 사람한테로 넘어갔나 보다.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유명한 이제 논문이 되겠고요. 낙타들을 이제 그래서 낙타들에 대한 검사를 막 했더니 생각보다 낙타들이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애기 낙타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막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낙타를 도살을 하는 사람들 이런 데도 그런 직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했더니 의외로 그런 사람들도 이미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래서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병이었네. 이게 그냥 갑자기 수면 위로 뛰어 나왔지만은 이미 오랫동안 우리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박쥐한테서 왔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중간 숙주로 낙타가 역할을 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주로 중동에 생기는 병이라고 그래서 WHO 사진에 보면은 중동만 나오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15년 지나서는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이렇게 탁 185명이 나오면서 갑자기 엄청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참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이게 삼성병원이고 막 어느 병원에서 어느 병원으로 옮기고 이게 사실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질병청 자료만 보고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직접 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일이 그렇게 다 초유의 관심사가 돼가지고 그 나라는 왜 그렇게 많이 생겼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석하는 이런 논문이었는데 외국 사람이 쓴 거 보고 재밌어서 이제 제가 올려봤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간병 문화 그리고 다인실 문화 두 가지가 이제 뭐 다른 나라에는 전 잘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다인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구조가 있었고 이제 다 얼굴을 가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이제 비춰야 되는 그런 간병 문화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병원을 통해서 이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 병원 체계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인실도 많이 줄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병동에도 병원에 가면 되게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이제 차단기가 설치가 다 되고 또 이제 필요하면 마스크도 다 쓰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된 거고 준비가 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메르스 때 워낙 어디를 갔다 왔다는 걸 거짓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환자를 뭐 동선 추적도 하고 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하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하고 이제 뭐 CCTV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동선을 파악해내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알게 됐고 그게 이제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이제 빛을 발하게 돼서 초반에 이제 그 굉장히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의 어떤 그 쓴 경험이 이후에 매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코로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제일 그랬던 게 중국에서 막 번지면서 중국에서 막 저희도 뉴스에 계속 나오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코로나는 뭐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부터 옮긴다. 이미 증상이 생기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옮아 있더라. 막 이런 얘기가 중국에서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증상이 생겨야지 이제 옮는 거지.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옮는다는 게 말이 돼. 중국이 그 당시에 이제 홍콩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홍콩 합병하고 막 이제 언론을 이렇게 탄압한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다 했던 얘기는 중국이 역시나 또 그 컨트롤에 실패한 거를 이제 그렇게 몰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중국 사람이 독일에 가서 이제 사업상 가서 회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증상이 생겼던 거죠. 생겼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독일 사람들이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회의 참석할 때는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서 증상이 생겼는데 증상이 없었는데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걸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케이스가 나오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할 때 이 케이스가 나오면서 이 사람은 증상 없었는데 옮겼는데 증상이 없어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나왔던 게 그 다음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유명한 어떤 논문에서 얘기하니까 다른 또 유명한 논문에서는 뭐 그 얘기는 거짓말이었대 뭐 이러면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그 사람이 그때 증상이 있었는데 거짓말을 했었대 이러면서 막 처음에 막 학자들끼리도 이게 진짜다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특이하게도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많이 나오는 이런 특이한 병이었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걸리고 난 다음에 한 1, 2주 지나야지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참 돼서야 이제 바이러스를 많이 옮기는데 이제 코로나는 특이하게도 걸리자마자 바로 이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그런 병이어가지고 초반부터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더라라는 걸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도 옮길 수 있더라 심지어 뭐 이게 이제 항공모함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증상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이러스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기도 하더라. 그래서 무증상 감염 그리고 증상 발생 전에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서웠던 거는 우리가 제일 겁내하는 거는 접촉도 안 했는데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막 날라와서 내 코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그럴 수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에어본이라 그래서 이제 공기로 에어본 트랜스미션 이래가지고 이제 공기 매개 전염을 얘기할 때 그 최대한 2m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입자가 바이러스나 병원체를 담은 입자가 5 마이크로미터보다 적으면 중력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계속 그게 떠돌아다니면서 2m도 더 넘게 갈 수 있어서 같은 공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에어본 트랜스미션이고요. 5 마이크로미터보다 크면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2m 못 가고 이제 재채기 할 때 날아갔다가도 2m 못 가고 가라앉기 때문에 2m만 띄워주면 그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비말 전파 드롭릿 트랜스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감 같은 게 이제 거기에 속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독감 환자는 오면은 마스크 씌우고 마스크 씌우면 일단 마스크가 가려주니까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안 썼다 그러면 2m 이상 뛰어 있으면은 걸릴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드롭릿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비말 감염이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자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입자가 너무 작으니까 아주 멀리 있어도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환자가 있는 데서 멀리 이제 이런 바이러스 공기를 포집해 가지고 여기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봤는데 2m를 훨씬 뛰었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이제 바이러스가 실제로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공기 속에서 나오고 이 바이러스하고 환자 바이러스가 같은 거더라. 뭐 이런 걸 알게 돼서 이게 뭐 날아가는구나. 2m 이상 날아가서 에어본 트랜스미션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돼서 제일 이게 코로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감염되고 그렇죠. 면역이 다 없고 새로 나온 바이러스니까 뭐 사람 안 가리고 쉽게 감염되고 그 다음에 또 감염되면은 막 기침하고 콧물 나고 막 가래나 이런 거 뱉어내니까 거기서 튀어나올 때 막 감염되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호흡을 통해서 나오면은 그게 또 멀리까지 가가지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다 감염되고 굉장히 이제 공포를 주는 그런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그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만난 것 같고 그때 아마 많이들 다 고생하시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병들은 웬만하면 아마 다 막아내실 준비는 다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병들이 보면 이제 1급 감염병에 에볼라, 뭐 마버그라고 하는데 이게 마르부르크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거거든요. 라사열도 제가 아까 뭐 쥐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크리미안 콩고, 뭐 리프트 벨리열 아까 제가 모기 때문에 옮긴다 이런 얘기 드렸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니파 바이러스 이런 게 이제 1급 전염병에 다 들어가 있죠. 일종에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죠? 사망률도 높고 이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으로 WHO에서 이미 지정을 해놓은 그런 질환인데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은 무슨 병인지 우리가 봐서는 처음 이름만 들어봤지 알 수 없는 병이지만 이런 병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해서 보고 있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체계에서 이제 주의해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이 계속적으로 매해 이제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뭐 머지않아서
또 어떤 종류의 병이 이제 올 거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중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거든 간에 이렇게 만만치는 않을 테지만 뭐 코로나를 이미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실무를 뭐 말씀드릴 만한 것도 없고 실무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다음에 오는 병을 이제 디지즈 X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뭔가 올 거다라는 걸로 이제 뭐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이제 사람들한테 심어주려고 이제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나올 때 이제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하며 백신은 어떻게 만들고 약은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이제 이런 이름도 만들어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건강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함께합니다.